저는 이제 AI가 버블로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버블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오픈북이에요. 그냥 가격을 보면 손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버블 시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기간 내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 상장된 D램 ETF 보더라도 거의 지금 4~5배 가까이 올랐죠. 뭐 상장한 지 몇 달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버블론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사실 재작년,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버블론이었는데 이제는 메모리 버블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버블에 대한 우리가 이 중립적인 균형 잡힌 견해 어떻게 잡아야 되죠? 저는 이제 AI가 버블로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책을 AI 버블이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AI 버블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실제로 닷컴 버블 때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닷컴 버블의 한국 시장을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 시장은 몽텅구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치 깜깜이 네, 묻지마 투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후진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을 많이 참고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보면 결국 닷컴 버블 때 미국 시장이 결국 테크주들이 끝까지 주도주 랠리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우리 테크 증시도 버블이 결국은 주도주 랠리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버블이면 있는 거 이제 정리해야지. 버블이라는 거 언젠가 터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투자의 방법을 찾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블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버블들은 다 터지고 나서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버블이 생기기 전에 회귀하고 싶다.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죠. 그죠? 이제 그 닷컴 버블 전후로 회귀해서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잔뜩 사가지고 갑부가 된 건데, 그렇죠. 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이 버블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승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버블을 외면하는 게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버블이 많이 진행된 단계가 아니라 이제 네, 시작 단계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 이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닷컴 버블 때도 그랬었어요. 네. 이렇게 비싼데 여기서 더 간다고? 그게 이제 99년도에 몇 배씩 더 그러니까 최종 피날레가 제일 화끈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닷컴 버블 얘기하시니까 그때 대장주는 그 시스코였죠. 근데 지금 그때 버블 터지면서 90% 폭락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들 써먹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 조심하자.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가 그렇게 시스코처럼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마이클 버리도 그래서 전에 쇼 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혁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저도 약간 엔비디아가 시스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가 깔리면 그다음에 저게 또 투자가 과잉이 돼서 나중에 저게 감당이 안 돼서 또 꼬꾸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엔비디아가 시스코하고 완전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 혁명이잖아요. 네. 인터넷은 결국 수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수요는 80억 명이 맥스인 거예요. 아, 그럴 그죠? 수 있네요. 그렇죠.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뭐 2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결국 80억 명이 되면 맥스인 건데, 그때 이제 지금 그 군비 경쟁처럼 그때 광 케이블을 막 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스코가 그때 깔아놓았던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결국 그 고점 대비해서 90%가 빠졌거든요. 자, 그걸 다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버블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돼.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비슷한 양상도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양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거는 결국 그때 광 케이블을 무리하게 깔아놔서 그게 공급 과잉이 돼서 결국 수요가 매칭되는데 10년이 걸렸던 거잖아요. 네. 근데 AI는 뭐가 다르냐면 수요의 캡이 안 보여요. 뭔 이야기 하냐면 사람 인구수가 80억 명이면 그러면 AI도 80억 명이 캡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사람 수로 따질 수가 없던 게, 자, AI가 지금은 그동안에 단순한 텍스트만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LLM이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막 사진 올려가지고 지브리풍 뽑아내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AI가 이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얘가 동영상을 아직 하나도 못했습니다.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 모달. 그러니까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사용 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 챗봇으로 막 쓰다가 이게 이제는 에이전틱 AI로 쓰고 있죠. 그럼 에이전틱 AI가 쓰는 이 수요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다음이 뭐냐면 이제는 AI가 현실로 나와야 돼요. 피지컬 AI. 피지컬 AI가 되면 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점점점 고도화될수록 AI는 토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리소스 있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로 그 토큰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 토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개 비용이 제로로 수렴해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페이스북 사용자가 1000만 명인데 네. 200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비용 증가폭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10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증가해도 비용은 미미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들이 정말 그냥 논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비용이 점점점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늘어나도 비용이 굉장히 미미하게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로 수렴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AI는 사용자가 늘면요, AI 토큰도 비례해서 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유통 비즈니스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물류 창고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배송차도 많이 필요하고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비례해서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 AI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회사인데 시스코하고 같냐? 다르죠. 이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책에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군요. 맞습니다. 천정이 없다.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가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걸로 뽑아내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우주 뭐 이런저런 쪽 로봇 이런 거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그렇죠. 대표님 사업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사업하시니까 저는 더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네. 들어요. 처음에는 이 챗GPT가 나왔을 때 다들 이제 모르니까 이거 막 직원들 잘 안 쓰던 거니까 막 일부러 교육시키고 막 쓰게. 그래서 처음에 좀 그랬는데 지금 이거 없으면 우리 일이 안 돌아가요. 그렇죠. 다 모든 직원이 다 챗GPT, 제미나이 동시에 쓰면서. 그렇죠. 이게 사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 나가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숨만 쉬면 왜 돈이 나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배고프니까 뭐 먹어야 되니까 돈 나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기본적인 고정비가 있거든요. 자, 그럼 사람이라는 게 왜 기본적인 고정비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전기 인프라를 써요. 네. 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기라는 인프라, 잘 때도 사실 전기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기라는 인프라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70년대 들어서 반도체라는 게 인프라가 다 깔렸죠, 주변에. 그리고 두 번의 테크 혁명을 거쳤죠. 예, 인터넷 혁명을 90년대, 2000년대 네. 거쳤고, 그리고 2010년대 모바일 혁명을 거쳤죠. 그러면 우리는 숨만 쉬어도요, 전기하고 통신하고 반도체 감가상각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제5의 인프라가 올라가요. AI.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내가 놀든 일은 하든 AI 토큰을 계속 써요. 근데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가 그동안의 인프라는요, 국가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기하고 통신하고, 자, 반도체는 사실 국가가 컨트롤 하죠. 그리고 자립화를 어느 정도 해놨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한전이나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율도 제한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는요, 전 세계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미국한테 인프라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놀든, 자, 우리가 달러를 계속 미국에다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종말된다는 이런 책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AI 토큰 때문에 달러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역 수지 벌어가지고요. 이제는 AI 토큰 사용료를 미국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저렇게 바보처럼 투자하는 것 같아도 결국 AI 혁명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미국에다가 토큰 사용료를 지불하는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도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달에 2만 원 별거 아니지만 네. 몇만 원, 2만 원이죠. 한 4, 5만 원 뭐 이런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그냥 하다가 편하니까 이거 하나 더 하자 해서 또 돈이 나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도적이래. 그리고 이게 필요해라고 담당자가 얘기하면 그럼 이제 클로드 그럼 이걸 한 그렇죠. 달에 30만 원 그렇죠. 계속 나가는 거야 더. 그게
사람 10명 고용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기업들이 그게 점점 젖어드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AI 토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처럼. 네. 그러게요. 지금 서서히 우리가 중독이 이미 된 것 같아요. 이거 네. 지금 당장 저부터도 하고 있는 업무들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을 이제 몇 시간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인터넷 그때 그 버블과는 다르다. 네. 그러면 아까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 사이클이 계속 이 호황이 이어져야 되는데 좀 부정적인 뉴스도 있잖아요. 전력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지금 납기로 보면 반도체를 받더라도 이걸 돌릴 전기가 없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건 특히나 미국이 가장 큰 난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 규제를 좀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석유나 석탄 떼가지고 돌리면 되지. 일단 이게 급하지. 아 그러면 AI는 패권 전쟁인데 중국하고 전쟁 중인데 뭐 지금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급하면 미국이 그런 시도들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어떤 그 그리드망에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느린 이유가 기존의 어떤 민주적인 프로세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거버넌스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 패스트 트랙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AI는 계속해서 버블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버블이라는 거는 정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점 전에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버블 정점의 신호를 어떤 것들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버블에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버블 시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버블이 터질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가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성공하신 분들, 선배들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3조 공황 때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닷컴 버블 때 어쨌든 이제 성공하신 분들 많이 찾아다녔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처럼 그런 걸 생각했죠. 그냥 버블이 터지기 전에 쫙 팔고 나와서 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제2의 마이클 버리.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 일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싸하다라고 해서 다 팔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그분 성공했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은 나중에 못 견디고 다시 들어왔다가 털렸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 가격에서 또 두세 배가 날아가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버블 때 어떤 분들이 살아남았냐? 자산을 리밸런싱 하신 분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미래셋의 박현주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박현주 회장님이 99년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때 막 테크주들이 막 지금보다 더 광란으로 날아가니까 그때 이제 슬슬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채권 비중을 늘리셨어요. 채권 비중을 늘리시고 이제 그때만 해도 아니 이거 잘 나가는데 왜 팔아? 그랬는데 이제 채권 비중을 리밸런싱 하셨고 결국 이제 시장이 부러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싸게 또 주워 담아서 지금 미래셋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거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가 주도주,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들 있잖아요. 네. 주도주를 끌어안고 쓰러진 분들이 금방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잡주 들고 있으면 못 일어났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멀쩡한 주도주들,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그 주식들은 결국 쓰러져도 같이 쓰러지죠. 그런데 금방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차이나 호황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버블이 그러면 지금 이번 AI 버블은 버블의 징후를 뭘로 봐야 되냐? 첫 번째 시그널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꺾일 때요. 계속 캐펙스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꺾이면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중단이 아니라 네.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아니 7천억 달러에서 6,500억 달러로 하는 건 6,500억 달러도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주가는 많이 꺾일 겁니다. 주가는 많이 꺾일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쇼티지 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메모리잖아요. 네. 갑자기 메모리가 남아 도는 거죠.
유통 쪽이나 아니면 고객사 재고나 만드는 쪽에서도 재고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 거. 그 정도 되면 스팟 가격이 좀 떨어지겠네. 먼저 떨어지죠. 스팟 가격이 그래서 고정 거래 가격을 뚫고 내려오면, 그러니까 지난 3월처럼 프리미엄이 30%인데 20%로 갭이 주는 거 말고 실제로 그 가격, 스팟 가격 자체가 고정 거래 가격을 뚫고 내려오면 이제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고정거래 가격보다도 더 네, 떨어질 경우. 그렇죠.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완전 그러면 네. 완전 급락이네. 그 맞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은 스팟 가격의 급락. 네, 발작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로 네. 우리가 이제 버블이 끝나가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시작점이고 아직은 더 그 기간이 길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 그대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버블 초입 구간서부터 우리가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이냐. 아까 주도주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철저하게 이번에는 반도체 주도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가 꺾이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순환매 돌 거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반도체 꺾이면 이번 사이클 끝이에요. 그냥 반도체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저기 마이크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면 끝이죠. 네. 그 왜 그러냐면 지금은 철저하게 이익이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전력 인프라나 뭐 네트워크 쪽이나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그 이익 성장 폭이 좋긴 한데 모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이익 총 그 예상치가 700조거든요. 그렇죠. 700조 중에 500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 거였는데 이게 꺾이면 끝이죠. 그렇죠. 네. 내년에 우리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뭐 계속 코스피 네. PER이 뭐 7배밖에 안 돼 뭐 이런 얘기하지만 두 회사 이익당 빼버리면 그렇죠. 확 달라지니까. PR이 15배 되면 비싼 거예요, 한국은. 그렇죠. 네. 두 회사 빼면 착시죠, 착시. 착시.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동의가 돼서 어떤 자리에서 뭘 사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그렇게 좀 누구나 아는 거 말고 좀 모르는 거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썼는데요.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인데 내가 책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치. 사람들이. 네. 분명히 지금 네. 방향이 나왔고 뭘 사야 될지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답은 나왔는데 답이 나왔는데 그냥 가격을 보면 손에 안 나간다 이거죠. 안 믿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버블은 중요한 툴이 등 뒤에 계시지만 ETF. ETF를 타고 들어올 거예요. 이번 버블은.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손이 안 나가요. 그런데 내가 ETF를 사면 내가 분산 투자했다라는 마음의 위안이 되죠. 그렇죠. 네, 그쪽을 통해서 머니 무브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 국민성장펀드 뭐 이 얘기 나오면서 오늘 바로 그 촬영하는 오늘 코스닥이 15 그렇죠. 코스닥이 거의 5% 가까이 급등이 그렇죠. 나왔으니까 어제는 코스피가 한 8% 급등이 맞습니다. 나오고 이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대형 주도주가 어제 뭐 8% 웬만한 뭐 하이닉스도 뭐 10% 이상 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폭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대형주들이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에서 그 ABF 메모리 기판 CPU의 재고 축적 여부를 계속 주시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주시 어디를 보고 주셔야 됩니까? 뭐냐 일단 그 시장 데이터들을 보셔도 되고 아마 뉴스가 먼저 나오겠죠. 뉴스 먼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관련주들 가격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이 올 초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뭐 300% 가까이 올랐죠. AMD도 뭐 거의 뭐 100% 후반대에 올랐으니까 그 가격이 갑자기 둔화되거나 꺾이거나 갑자기 급락한다 가격이. 그럼 뭔가 시그널이 이상한 거죠. 먼저 선도 알고 네. 있는 세력은 팔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 보통 메모리 가격이 꺾이기 전에 마이크론 주가가 먼저 꺾여요.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을 그냥 그 사이클 끝물의 그 카나리아로 보기도 하거든요. 탄광석이 카나리아로.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도 잘 봐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그 2000년 버블 때도 보면 그 상당히 좀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 물론 이제 정점의 징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게 오면 이렇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 버블이 어느 정도 진행이 기간적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닷컴 버블하고 딱 비교를 해드리면 제일 수월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99년도 말 2000년대 꺾였으니까. 네, 그죠? 그때 터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97년도나 98년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간다? 그쵸. 1, 2년 정도 더 갈 수 2, 2년? 있는데 중요한 거는 99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다. 아, 시작점에서. 아직 끝, 마지막 마무리점에서. 네. 아, 그렇지. 네. 97년도에 시작해서 네네. 2000년도에 꺼졌는데 네, 그 99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97년도, 8년도 많이 먹었어요. 네. 나갔어요. 그러면 99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이 아마- 이미 버블이다 생각하고 빠져나간 분들은 못 견디는 못 견디고 다시 들어오죠. 그런 어떤 버블이 확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버블에서는 함부로 포지션을 확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포지션이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맞습니다. 그렇죠. 미국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그렇죠. 혹은 관련된 지수. 맞습니다. 이 정도겠네. 그렇죠. 투자 포인트가 딱 압축이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테크 쪽에 제일 불안한 거는 역대급 쏠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P 500에서 보면 상위 시총 10개 비중이 거의 40%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70년대 니프티 피프티 때보다 심각한 겁니다. 네. 그때는 50개 종목이 45% 비중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개 기업이 40%예요. 네. 그리고 국내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회사 시총 비중이 지금 40% 후반대죠. 그리고 삼성우선주나 SK스퀘어까지 합치면 50% 중반까지 올라옵니다. 네. 근데 혹시나 또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사실 딥시크 같은 경우 챗GPT에 비해서 아주 적은 그 어떤 그 GPU 가지고 큰 효율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성장, 발전, 메모리 압축 기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성장은 계속 되더라도 메모리의 사용량이 확 줄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터보 퀀트 때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이 한번 발작할 가능성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효율화 기술들이 좀 이제 파괴적인 혁신이 나올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정 가능성도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버블의 정점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 또 베스트셀러를 내신 이영수 대표.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우리 투자 방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뚜렷하게 좀 이렇게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AI 혁명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승자 독식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위너 텍스 이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멘탈로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가격을 보면 이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고 그 관련 기업들을 한번 제가 다 리스팅을 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부터도 한번 당장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영수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